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의 노동력은 게으르고 질이 떨어진다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베트남은 다르게 보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에게 1100년간, 프랑스에게는 7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고 미국과는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요.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분쟁까지 더한다면 잠시라도 국민들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대학교 첫 수업이 새벽 6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게을러질 수가 없는 삶이었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 끝에 대한민국이 있고 서쪽 끝에 베트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표현하며 한국과 베트남이 가장 다루기 힘들고 괴로운 골치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독립을 외치고 밟으면 항상 다시 또 일어섰으니까요. 베트남은 한국과 아주 비슷한 민족성과 역사를 가지게 되었죠. 거기에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3세기에 있어서 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강대국과 정면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둔 국가도 베트남입니다. 1954년 프랑스 제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하여 70년이 넘는 식민지 생활을 끝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국가이기도 한데요. 미국전 승리는 베트남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이 강한 민족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데요. 여기에 손재주가 뛰어나 질 좋은 노동력과 좋은 지리적인 위치 등을 이유로 외국의 자본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던 미국이 90년대 중반 클린턴 대통령을 필두로 조금씩 관계 개선을 하다가 2015년에는 베트남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무역협정까지 맺게 되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물건은 관세를 3%만 물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단순히 값싼 노동력만을 보고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출과 관련된 혜택을 보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에 시작한 도이머이 정책 이후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는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당시에는 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를 일정 기간 절반 정도로 낮춰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체 해외 관광지로 베트남이 급부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방문하며 베트남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많은 국가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베트남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트남인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른 시간에 학교 수업이 시작되고 졸업한 후의 삶도 이른 시간에 시작되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자신의 메인 직업에 종사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베트남의 물가는 그들이 받는 월급에 비하여 높은 편인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도 월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친구들과 모여서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물가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인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단발성 파트타임으로 일을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이 생기면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물건을 구입한 뒤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기도 합니다. 호치민에서 망고를 판매하는 78세 할아버지의 삶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병든 아내와 여유가 없는 자식들의 상황들로 인하여 100km 거리를 망고를 가져와 전부 판매할 때까지 노숙을 하며 지내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송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는데요. 한국 유튜버인 코이티비에서는 남아있는 망고 전부를 사오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일부 여성들은 한 번의 헤어,
네일아트, 마사지 등 다양한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콜을 받거나 예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페이스북을 이용한 영업 활동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자녀의 교육 문제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사교육비의 부담 때문에 더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데요. 이와 같이 베트남인의 삶은 아직까지는 게으르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하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전쟁을 겪으면서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여성들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남의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부지런한 경향을 보입니다. 게으르지 않은데 왜 일 처리가 늦죠?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것은 일 처리 방식이 느린 것이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다방면에서 빠른 일 처리를 보이기 때문에 생각의 기준을 한국으로 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느리고 게으르게 보이는 것인데요. 생각의 기준은 상대방의 입장과 성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오늘의 결론은 결국 더운 나라인 베트남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린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